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재누리입니다. 자, 오늘은 장보는 남자 시간에 자동차에 관련돼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그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많이 빠지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중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SUV라고 하는 그런 그 차 형태가 중국 로컬 자동차보다 기아차의 SUV가 한 1,000만 원 정도 비싸다, 이렇게 분석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 주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차가 잘 팔리려면은 기름 조금 넣고 오래 탈 수 있는 차, 연비가 좋은 차, 이런 차들이 최근 들어 많이 언급되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우리 자동차 시장에서도 차량 경량화가 기존에 쭉 언급됐던 부분이지만 본격적으로 언급돼서 실현되는 시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뉴스거리로 언급됐었는지 뉴스거리 제공한 내용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지역 로컬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울산이 사실 자동차 시장에서는 메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자, 여기서 이제 3D 프린팅 사업하고 자동차 사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3D로 인해서 어떤 입체적인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면, 이게 사출해내게 되면은 이게 그 자동차에 들어가서 자동차 무게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 말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런 쪽은 차량 경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이 3D 산업과 연결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연구 개발에 들어가서 혁신적인 부분으로 시장에서 아마도 그 입지를 구축하는 근거로 작용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자동차에서 어느 부분이 차량을 좀 경량화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크게 나눠 보면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바디, 이 기존 무게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절감될 수가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차량이 무겁잖아요. 그죠? 이 무거운 부분을 어느 것에 중점적으로 무게를 떨어뜨려서 차량을 가볍게 할 거냐. 차에 물건, 그 트렁크에 물건만 실지 않아도 제동거리가 상당히 짧아지고 또 연비가 높아지죠. 그런 것들에 연결돼서 차가 쉽게 그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이 좀 경량화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은 자동차 관련된 기업에서 나름대로 표시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실 내용이 뭐냐면은, 이 자동차가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보통 기존에는 이제 그 디자인을 많이 봤을 겁니다. 멋지다, 멋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으로 차를 많이 봤다면은, 경량화를 하는 이유는 연비 향상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죠. 무게가 가벼워야 경량화가 되는 거고, 경량화가 되면 당연히 연비가 높아집니다. 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내용도 같이 연결시켜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경량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가볍게 활용되는 것이 알루미늄을 많이 씁니다. 알루미늄을 쓰게 되면 기존 그 셰시 무게에 따라서 확인 달라지겠습니다. 무게가 30% 정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알루미늄 외에 나머지 그 부품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만약에 1,500kg짜리 그 승용차의 10% 경량화를 하게 되면은 바로 요 밑에 있는 효과가 있어요. 연비, 가속 능력, 제동 거리, 이것들이 다 좋아진단 말이죠. 그럼 결국 자동차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나 더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저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의 자동차 부품들은 연결해서 나사로 조이고 연결해서 자동차에다가 장착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사출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나오게 되면, 용접을 안 한다면 훨씬 더 강도가 커질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앞서 처음에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3D 쪽에서 저런 쪽으로 해서 가공하지 않고 용접하지 않은 그런 부품을 자동차에 장착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자동차 경량화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동차 경량화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차체, 바디, 차체하고 셰시 요쪽이 전체적으로 대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물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세세하게 다 들어가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쪽에서 어떤 걸 가지고 차를 경량화시킬 거냐. 보면 뭐 탄소 섬이나 마그네슘이나 또 뭐 타이타늄 같은 경우를 갖다가 적용을 시켰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차가 가벼워지는 거는 자동차 말고 다른 산업에서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걸 이제 자동차에서 접목을 시켜 보겠다라고 해서 모든 그 자동차 업계들이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거고, 누가 하나 앞질러 가게 되면 분명히 뒤따라가는 기업들은 그걸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을 연결을 시킬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차량 경량화에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느 부분을 뭘로 할 거냐. 지금은 대부분 스틸로 돼 있단 말이죠.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스틸이 아닌 알루미늄을 포함해서 또 EP,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경우로 바꾸면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플라스틱 사출품, 그대로 아까 가공하지 않고 조립하지 않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플라스틱 금형 제품을 가지고 사용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이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게 4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차에 관련돼서 경량화 얘기를 꺼냈던 적이 있죠. 그만큼 자동차 쪽으로는 이쪽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뒤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2013년 지금 이제 최근 꽤 언급이 안 됐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구석구석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 지금 대부분 그 자동차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잖아요. 그것이 가볍게 진행되고 또 탄력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것을 이 중요한 부분에서 어디에서 포인트가 맞춰질 거냐,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언급하고 완성차 업계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 투자할 거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동차 총 중량이 대략적으로 한 1200km 나가는 그런 자동차를 보면 차체 21%, 엔진 11%, 합해서 30%, 3분의 1 넘습니다. 자동차 무게에. 그러니까 이 부분만 경량화 시킨다 하더라도 차는 무척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경량화에 따른 부분에 적극적으로 아마도 이 완성차 업계가 대응한다면 그거 만드는 부품 회사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당연히 수요가 생기니까 공급을 늘릴 거고 당연히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게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증권 시장에 나와 있는 종목들,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8개 종목이 자동차 경량화에 관련돼서 언급되는 종목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화면에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 맨 위에 있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코다코까지 보게 되면은 알루미늄인지 아니면 뭐를 대체하는 건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뭐가 뭐를 대체할 건지,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먹힐 건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차량 경량화에 투자하겠다면 관련된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엔진이 있을 수 있고 차체, 바디가 있을 수도 있겠고 부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실어서 보시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략적으로 한 2가지 종목 정도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2가지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관 쪽에 매수세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일단 가지고 있는데요. 자, 현대 EP는 바로 EP가 플라스틱이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체인데 주가는 계속해서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 쪽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매수세로 인해서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 다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수급이 유입되니까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2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코프라죠. 이 코프라 종목은 밀리거나 조정받는 게 아니라 우상향이 계속 진행되면서도 수급이 또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2 종목을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2 종목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동차 경량화 관련돼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거죠. 기관들이 뭔가 분석을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수급으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경량화 관련돼서는 아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무게 중심이 실릴 거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